제가 요즘 경매 시장을 보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평소에 많이 듣던 질문이 있었어요. 경매를 처음 하면서부터 요즘 뭐하고 지내? 그러면 요즘 경매로 재미 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 야, 경매는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과, 그리고 경매 시장은 옛날에 재밌었다는데 요즘엔 재미없다고 얘기하더라고 라는 선입견들이 많았어요.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경매 시장은 항상 똑같은데 경기가 좋아도 좋고 경기가 안 좋아도 좋은 게 경매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의 블루오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매하면서 처음으로 요즘에 한 두세 달 정도 이상해요. 낙찰가가 형성되는 게 제가 알고 있던 경매 시장과 조금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부분이 생겨서 경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본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경매는 왜 하지?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경매의 결과로 표출이 되는 건데, 요즘 제가 보기에 주택이나 상가가 낙찰되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그 가치를 정확히 보고 입찰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수차례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경매를 입찰하고 깨닫고 실패하고 하다가 점점 목표가 변질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 목표의 본질이 수익이나 저렴하게 산다는, 싸게 산다는 목적이 아니라 낙찰을 받는데 목적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경매를 하다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너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번 패찰하다 보면은 새롭게 도전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달리는 말처럼 이 부분만 보여요. 낙찰받아야지, 낙찰받아야지. 저번에 내가 이렇게 썼더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써서 낙찰받아야지. 자, 그런데 낙찰을 막상 받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 수익이 남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매는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열된 경매 시장에 저는 차라리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제 물건을 팔겠어요. 왜냐? 가격을 더 쳐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물건 중에 그런 물건이 현재도 섞여 있어요. 그런 물건을 보다 보면 저는 이 물건은 좀 작업한 냄새가 나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데, 일반 경매가 얼마 감정에 얼마나 나왔으니 얼마를 써야지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함정들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렸다가 비트코인에 몰렸다, 부동산에 몰렸다 현상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매는 투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자에도 한자 그대로 돈을 던지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저는 안전한 출구가 있는 고차원 경매만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이왕 투자의 한 방법으로 경매를 택했고 경매를 공부하기 위해서 부경꾼 채널을 보신다면 고차원 경매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주식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한다고 비트코인 하지 마시고, 경매한다 그래서 경매를 무조건 낙찰받는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출구 전략이 있는 경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경매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점은 어딜까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죠? 경매 공부할 만큼 했고 입찰하는 거 다 알고 경매 절차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된다더라, 아니면 이 지역이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더라, 여기에 뭐가 들어오니까 호재가 있다더라, 이런 뭐뭐 하더라 얘기는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고차원 경매의 공부는 단순하게 경매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해서 출구 전략을 잡고 있는 물건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공부다. 그 공부는 평생 하는 공부가 되겠죠.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부경꾼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면서 경매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고차원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초의 고차원 경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거를 따라해서 여러분들도 금방 부자 되시면 저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서 단계를 여러분들께 노출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마 부경꾼 채널은 1년 뒤, 2년 뒤에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경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 안전함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경매 시장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택을 투자하는 이유는 거주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주택값이, 아파트값이 오를 거다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세가 바뀌는 건. 그죠? 그건 투자보다는 투기 쪽에 가깝죠. 자, 상가를 투자하는 이유는 상가의 월세를 세팅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상가가 얼마 월세 받으니까 나도 얼마 받겠지라는 막연한 상상은 투기예요. 투자가 아니라고요. 우선은 토지는 작은 땅을 일반 매매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작은 땅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토지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토지가 노출되고 가격이 깔끔하고 토지 수수료가 좀 비싸게 책정하는 건 아시죠? 자, 그럼 컨설팅비도 없이 깔끔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삽니다. 많이 하시는데 토지의 최종 단계는 토지의 부가가치 상승의 기본은 원형 그대로의 판매가 아닌 개발이에요.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이 토지를 산다? 물론 저렴하게 많이 떨어졌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에 샀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나가겠지? 희망이라는 겁니다. 자, 주택, 상가, 토지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으로 출구 전략이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출구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12억에 만들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목표 수익률이 30%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찰가를 남의 눈치 보거나 아니면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입찰가를 정하시면 안 된다. 제 얘기가 확실합니다. 제 얘기대로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폐차를 하면은 낙찰가를 높게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역량을 키울,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키울 물건과 역량을 키우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또 얘기하다가 또 산으로 살짝 갔어요. 근데 그만큼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경매를 보고 있지? 내가 왜 부경꾼 채널을 보면서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있지? 그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는 뭔데 유튜브 찍으면서 자꾸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너 혼자 경매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회사의 대표예요. 사장이기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해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차원 경매를 접목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들께 전달돼서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제 핸드폰에서도 노출하게 그러네요. 제 핸드폰 처음에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 프로필 여기에 써지는 게 있는데 써진 게 실행이 답이다예요. 저도 저한테 자꾸 암시를 걸고 있어요. 안주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실행이 답이다. 항상 핸드폰 켤 때마다 글자를 보게 만들었어요. 정말 실행이 답입니다. 자, 본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10만 구독자에 가까워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향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좀 부족한 영상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오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꾼 구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1년 3월 4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구독자 수를 봤는데요. 곧 10만 명이 다 돼갑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유튜브를 찍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잡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 전달도 필요하겠지만 박진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항상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21년 한 해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한 해로 하겠다라고 새해 말씀드렸는데 10만 구독자가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과연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저 유튜브 시작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5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가장 공감수가 많은 순서대로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가장 공감수가 많은 질문을 위주로 해서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질문을 Q&A 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만남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스터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베스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장 호응이 좋으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다른 건 해드릴 수가 없고 같이 식사하고 뭐 술 한잔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의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해요. 몇 분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면 돼요? 몇 분 정도면 될까요? 한 10분 정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자리를 마련하긴 힘드니까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2분에서 3분 정도로 팀을 짜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밥 먹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다가 글 남겨주시면요, 그 중에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